안녕하십니까. CNC 입시연구소 김진호 소장입니다. 날씨 더운데 휴가 방학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더우시죠. 근데 이 더운데 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난 6일자로 2022학년도 현재 중3이죠. 대학 입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의 대입 전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까지 계속 잡음을 내면서 교육부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공을 시민들에게 던졌는데요. 시민들이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여론이 딱 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초부터 왜 이런 생각을 교육부에서 못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먼저 이제 각계안을 보면요. 수능 비중에 대해서 확대를 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 지금까지 79.8%, 80% 가까이 서울대 직윤과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으로서 학생들 선발하는 것은 수능 전형을 많이 늘려라. 한 30-40%까지 수능을 좀 늘려라. 그리고 학생부 종합을 그만큼 축소를 시키라고 했을 때 과연 서울대가 말을 들을까요? 일전에 한번 서울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서울대 측은 그렇게 변경할 의사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로는. 근데 또 이번에 모르죠. 또 여론이 또 수능에 대해서 확대를 많이 요구를 하니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수능 비중 확대를 권고를 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럼 교육부에서 이걸 받아서 대학교육협의회나 이런 쪽에 전달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말 그대로 대학의 입학 전형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근데 그걸 또 국가에서 정한다는 것도 되게 웃기는 일이죠.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 이건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제2외국어 한문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선택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아랍어를 수능 과목에서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수능 최저 기준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학교별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직윤에서 2개 등급 상계 영역, 그 다음에 이게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폐지를 하자, 기준을 그대로 넣어둬야 된다, 말이 많은데요. 결론은 뭐냐? 대학 조회를 맡긴다는 겁니다. 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용도삼이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일반고에서 상위권 대학 가기입니다. 일반고에서 상위권 대학 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 그 다음에 고려대학, 이런 우리가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봤을 때 서강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대학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50% 약간 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가 제일 많은데 54.9%, 2018년 대학 알림이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나왔습니다. 연대도 50% 약간 넘고요. 성대도 50%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 안 되는 이게 이 특목고 이런 학생들이 거의 50%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대다수를 점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실제 반밖에 못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가는 게 일반고에서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주요 15개 대학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입학 전형을 살펴보면 15개 대학은 무조건 학생부 종합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무려 43%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27.5%입니다. 이것 때문에 학부모 측에서 자꾸 수능 전형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능 전형이 27.5%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43%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수능을 좀 늘리자 이런 쪽인데요. 논술 전형이 15개 대학은 11.7%입니다. 물론 논술은 서울대와 고대는 없습니다. 근데 11.7%가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만일 수능 전형을 늘리라는 교육부 쪽에 요구가 있으면 아마 논술 전형에서 일부를 감해서 수능 전형으로 얻는 편법을 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요번 8월 말 되면
다 발표가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나오니까 그때를 좀 지켜보고요. 그때 발표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고생이 이제 그 수시가 대체적으로 75% 전후가 되는데 상위권 대학에서 그러면 이제 수시로 갈 때 이제 일반고가 유리한 게 그래도 뭐니 해도 내신 아니겠습니까? 내신 따기가 그래도 뭐 특목고나 전국권 자사고 뭐 이런 쪽보다 좀 쉽다는 게 이제 장점인데요. 그럼 이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형이 뭐냐? 유감스럽게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이 전형이 있는데요.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이 학교장 추천이기 때문에 또 인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실제 뭐 특목고나 영재고 이런 쪽 전국권 자사고 이런 쪽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는 서울대하고 가톨릭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직윤이 뭐 못 들어가는 거지만 아무튼 뭐 그쪽에서 일반고는 굉장히 덕을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가톨릭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학교장 추천을 받는데요. 이 가톨릭 의대 쪽에 굉장히 유용한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는 학교장 추천 1, 2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1, 2.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총 4%입니다. 근데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이 걸려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문계열이 상계 등급 합 6 이내, 뭐 자연계열이 7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수능 성적도 잘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서울 지역 보면.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내신 등급이 굉장히 높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서울대나 뭐 고대나 이런 쪽에서 서울대 이게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나중에 불합격하는 이런 사례가 조금씩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을 뭐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수능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이 내신 등급 높은 게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추천하는 일반고생의 제일 좋은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이렇게 갔을 때는 거의 특목 자사고의 포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좋은 대학은 뭐 좋은 대학이라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선호하는 대학이 10개 15개 대학이라고 생각했을 때 총 전형의 한 4% 인원의 4%밖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 결국은 1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일반고에서는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1등급 받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도 성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2018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성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전부 학생부 종합인데요. 수시 쪽에서는 전부 수시가 이제 학생부 종합은 아닌데 논술도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학생부 교과가 없고 수시는 학생부 종합과 논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성균인재, 글로벌인재 이 두 가지 전형을 봤을 때 1등급대가 인문계열은 44%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1등급대가 55%까지 육박을 하고 야, 근데 이게 참 그렇죠. 너무 많죠, 1등급이. 근데 이제 성대의 경우를 보면 2018년도 신입생 그 유형별, 고교 유형별로 이렇게 비중을 보니까 일반고생 비중이 49.5%입니다. 그러니까 참 44%, 55%인데요. 인문계, 자연계 1등급 비율이 그 두 개를 딱 나누면 정확하게 50%에 딱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고생이 만약 성균관대학에 뭐 지역인재나 학생부 종합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다, 글로벌 인재로 그러면 1등급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일반고에서 그렇게 학생부 종합에 대비한 학교 시스템이 전국권 자사고나 예를 들면 하나고나 민사고나 외대부고에 비해서 그렇게 잘 갖춰졌다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심화 교과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러면 학생부 내용은 아무래도 그쪽 학생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고생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내신인데 그 내신마저 그 학생들에게 뒤진다면 말이 안 되겠죠.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외고나 그다음 서울 지역의 과학고 그다음 서울 지역에 있는 영재고 그리고
뭐 하나고 형태의 전문권 자사고 이렇게 다 통틀어 봐도요. 1등급 대 학생들이 성균관대학 지원한다는 건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연대나 고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그 이후 그러니까 2등급에서 3등급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주로 성균관대학을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이쪽에 평균을 내게 되면 물론 좀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2등급 중반대까지는 그래도 일반고생들이 내신을 받아야 같이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대학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보면 어떠냐면 서울대도 일반고생 비중이 50%고 연대가 49.4. 근데 이제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서울교대가 78%, 경인교대가 85%나 이게 일반고생 비중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대 쪽에서 일반고생을 선호한다 뭐 이런 꼭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이라도 이쪽에서는 내신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국 국제고 학생의 진학대학 탑 20 이렇게 보시면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서강대고요. 그 다음 외대, 고대, 연대 뭐 이런 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외국 국제고인데요. 그래도 외국 국제고가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이 좀 강하고 나머지 지역은 좀 약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외국 국제고 학생들이 우리가 말하는 선호하는 대학에 많이들 진학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지역별로 이제 다 입학 원서를 쓰시게 되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고생들에게 그러면 상위권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부 종합을 해서 가던 논술은 좀 틀립니다. 교과목별로 심화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부의 반영은 뭐 거의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논술로 해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 그다음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 특히 뭐 학생부 교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학생부 종합이라고 생각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자꾸 특목고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목고 쪽 뭐 이렇게 입시 결과를 이렇게 보면 평균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보통 3등급 이렇게 벗어납니다. 그러면 일반고생들도 야, 내가 한 3등급인데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소에 컨설팅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실제 그 등급, 예를 들면 3등급 전후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6개 대학 들어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고에서. 전부 2등급 초반대거나 2등급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 입시 결과 그 나오는 학교 측 자료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쪽은 거의 특목고나 전문권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든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은 내신입니다. 일단 내신을 해놔야 학생부 교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럼 진짜 내신이 잘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학교장 추천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학생부 종합을 가도 내신이 월등히 좋으면 특목고나 전문권 자사고 학생들에게 전혀 뒤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생들도 내신에 대해서 이제부터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반고생과 명덕 외고생 과목별 중요도를 보면 일반고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목 자사고는 전문권 자사고는 조금 틀리겠지만요. 특목고 형태의 외고나 과학고는 수학과학이나 그다음 영어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쪽 영어나 수학과학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명덕외고 같은 경우 영어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영어가 단위수가 54단위고요. 일반고에서는 인문계라도 30단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영어, 수학, 국어가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약간 더 높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과학고처럼 확 편중되지 않습니다. 이 수단위로 보면. 그러니까 일반고의 자질이 뭐냐? 내가 싫어하는 과목 없이 골고루 다 잘해야 된다는 거 의미합니다. 근데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 예를 들어 내가 과학고를 갔어요. 근데 과학고를 갔는데 내가 수학 과목은 그냥 그대로 하고 영어를 잘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특목고 학생들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특목고 학생들이 일단 수학 과목 잘해야 되고요. 외고 다니는 학생 같은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한 걸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일반 고생은 전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인문계든 자연계든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자기 전공 파트인 과학이면 과학, 아니면 사회 영역이면 사회 영역,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문계도 수학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도 국어는 잘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일반고에서 상위권 대학 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